네, 2022년 2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토대로 우리나라 안보 문제를 조약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화제가 된 협정은 민스크 협정입니다. 그것과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스크 협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민스크는 지금 러시아랑 협력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수도입니다. 민스크. 거기에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당시의 협약이었죠. 네. 지금은 깨져나간 거죠. 2014년 9월 5일 맺은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이번에 독립을 러시아가 인정해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키 인민공화국, 그리고 OSCE가 협정한 겁니다. 일종의 휴전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협정은요,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두 개의 인민공화국 온 거는 좋은데, 중재는 유럽 안보협력기구라는 OSCE가 했다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이 OSCE가 대단한 기관이면은 이 정전체제를 유지했겠죠. 근데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유럽 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유럽이 냉전이 종식되잖아요. 91년에.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나토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필요 없다. 그런 개념하에서 나토 회원국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지금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됐습니다. 그걸 포함한 모든 유럽 국가가 참여하는 협력 안보 체제입니다. 그걸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 이전에 75년 핀란드 수도가 헬싱키인데 거기서 만들었던 유럽 안보 협력 회의 CSC라죠.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헬싱키 핀란드란 나라가 핀란다이제이션이란 말이 있잖아요. 핀란드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소련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소련의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죠. 이 나라는 소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2차 대전 때 독일에 협력했습니다. 때문에 소련한테는 적이 됐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중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핀란드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독일이 점령했거나 독일이 협력한 나라는 소련군이 침공해서 다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죠.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만들었지만 잽싸게 핀란드는 우리는 독일에 협력했지만 중립으로 했겠다고 해서 소련의 침공을 안 받았습니다. 대신에 지금도 중립국가로 있고 소련의 러시아 눈치를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소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나토는 물론이고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참여하는 안보협력체제 중립국가로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냉전이 깨져나가니까 이걸 확대해서 OSCE를 만들었죠. OSCE가 유럽의 안보 질서를 이끌 줄 알았는데 그런 전제에서 2013년도에 14년도에 크림반도가 러시아한테 들어가 버리니까 두 번째로 이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키도 러시아로 갈 것 같아서 일단 그 지역의 전쟁을 끝내는 정전협정을 맺게 했던 겁니다. 이 협정에 서명한 사람은요, 스위스의 외교관인 OSCE 대표 아무개 씨, 우크라이나 대표인 아무개 씨, 우크라이나 주재 러시아는요 대통령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주재 러시아 대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 공화국 대표 누구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재는 OSCE가 있는데 OSCE가 이걸 딱 장악을 해서 싸우지 못하게 하면 됐을 텐데 싸움을 못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민스크 협정은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 OSCE를 이끄는 대표는 스위스인데 스위스는 뭐 무력도 없는 나라고 아무것도 어떻게 하지 못하죠.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는 러시아 여권을 가진 사람들을 이 두 개의 공화국으로 파견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한테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필요 없다고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작을 해갖고 점점 더 많은 친러시아 인사를 만들죠. 이번에 문제가 커지니까 이러한 사람들하고 이 협력자들을 난민이라는 이유로 러시아로 빼내면서 평화유지군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유지군을 투입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나라의 독립을 승인하겠다. 그리고 상호 원조 조약을 맺겠다. 그리고 이거를 러시아 의회가 승인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민스크 협정은 완전히 공식적으로 휴조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와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비교하면서 이재명 씨의 외교관, 국제정치 보는 눈을 좀 해부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12일 겁니다. 34살의 나이로 미국 최연소 상원의원이 된 오소프 씨, 민주당 의원입니다. 공화당 텃밭에 당선됐죠. 그가 경제사단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만났습니다. 이때 이재명 씨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6.25 전쟁을 거론하죠. 한국은 미국의 지원과 협력 덕분에 전쟁을 이겨서 체제를 유지했고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그 거대한 성과의 이면에는 작은 그늘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갑자기 결혼합니다.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카스라 테프트 협약을 통해 승리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나중에 분단된 것이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다.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횡설수설했습니다. 전쟁 원인이 된 것은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전쟁 원인은 6.25 전쟁 원인이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상원께서는 젊어서 이걸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좀 아시라고 설명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무표정했죠. 그리고 나서 이 후보는 뭐 한미동맹 넘어서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어서 경제, 군사, 포괄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 라고 또 다른 소리를 했어요. 또 오소프 의원은 한국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바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보도가 됐을 때 참 저를 포함한 국제정치학 한 사람들은 진짜 이재명 웃긴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나 제대로 보고 저런 얘기 하는 건가. 아니 뭐 그 책도 좀 문제가 많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를 역사를 모르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겁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난 건 잘 아시죠? 그리고 1905년 승부가 갈립니다. 러시아가 이제 일본이 그때 기습적으로 러시아를 치는데 첫 번째 전쟁은 황해에서 와 있던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킨 걸로 시작되지만 그 이후에는 일본 육군들이 한반도를 거쳐 어디를 치는가 하면 지금 요동반도 끝에 가면 여순이 있습니다. 거기 리순 거기에 러시아군 기지가 있는데 별 3개짜리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사령부를 일본의 노기 대장이 이끄는 부대가 공격합니다. 근데 전쟁이 그리고 바깥에서는 일본 해군이 공격을 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그 여순 요새가 함락이 안 돼요. 그때 그 기지 옆에 있는 203m 산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산을 가봤습니다. 지금도 203 고지라고 하는데 거기를 일본군이 결사적으로 뚫고 올라가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포를 쏘면서 러시아군을 항복시키죠. 그래서 노기가 많은 희생을 치르고 승리를 해서 항복을 받습니다. 러시아 육군. 그래서 노기가 유명해지는데 그때 너무 많은 병사를 희생시킨 게 드러나갖고 나중에 자살을 하죠. 무능한 장군이라 이렇게 몰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러시아가 이제 계속 육군은 전멸했지만 해군으로 싸워보기 위해서 지금 발틱 함대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핀란드 앞바다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서 있는 러시아 함대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때 일부 세력은 흑해 함대를 동원합니다. 흑해 함대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반도가 있는 바로 그 바다입니다. 그 두 세력이 합세해서 우리 동해로 오는 거죠. 그 배들이 5월 27일 1905년 5월 27일 새벽에 등장하는데 그 배를 기다리고 있던 일본이 언제 오나 그때 레이더가 없으니까 기다리다 드디어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부터 싸움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일본군 연합함대 사령관 도고 헤이야치로가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충무공 사당을 참배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전해지죠. 뭐 진실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7일 싸움 시작해서 28일에는 완전히 승리 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발틱 함대 사령관이 로제스트 벤스키 중장인데 그가 탄 배를 납포하고 그를 생포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받습니다. 와, 해전에서 적장이 항복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적장이 패배할 것 같으면 배와 함께 침몰해버립니다. 침몰하는 배와 함께 죽어버리는데 로제스트 벤스키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사령관이죠.
그래서 일본은 육군 전투에서는 노기가 항복을 받고 해군 전투에서는 노고헤이에츠로가 항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 28일 전투가 끝나면서 사실상 러시아는 패퇴한 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느냐? 러시아가 그때 계속 남쪽으로 부동항을 찾아 내려왔는데 일본은 거기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세계 최강국이 영국인데 영국이 일본 보고 막으라고 영일 동맹을 맺어줘요. 그런데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로 뚫고 내려옵니다. 아프가니스탄 들어오니까 그 다음엔 또 이 극동으로 온다고 보고 극동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일시적으로 우리 거문도 제주도 북쪽에 있는 섬을 점령하죠. 러시아 오면 싸우려고. 그러다가 영일동맹 맺으면서 일본이 네가 막아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드디어 러일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군사력을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본을 뒤에서 지지했던 또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얼른 중재를 하죠. 야, 둘이 이 전쟁 끝내는 강화조약 맺자. 일본이 이긴 거야. 하고 미국이 중재합니다. 미국은 그때는 그 힘이 있었으니까 중재가 되죠. 그래서 협상이 시작됩니다. 6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할 때일 겁니다. 그럴 때인 6월부터 회의가 시작되는데 코스모스에서 그때 7월달에 미국 전쟁성 부장관,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육군부 장관, 부장관으로 보시면 돼요. 그 데프트가 일본에 와서 일본 외상인 가스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관리하고 또 그 뒤에서는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아서 러시아를 막자.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서로 그렇게 큰 틀을 그리자. 동북아 지도를 그린 거죠. 그래서 그거는 둘이 한 거를 24년까지 비밀로 붙이게 됩니다. 이런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협약을 해놓고 그해 9월 달에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됩니다. 러시아와 일본 간에. 그래서 러시아는 항복을 인정하고 지금 사할린 섬 절반, 남부 사할린을 일본에 할양합니다. 그리고 여순반도도 일본에 주게 되고 그리고 일본은 그해 11월 17일 날 대한제국을 상대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을사보호조약을 맺습니다. 대한제국은 외교권과 군사권을 포기하고 일본이 행사한다. 그리고 일본은 통감을 보내서 조선 내정에 대한제국 내정에 간섭한다. 그런 사실상 보호국이 되는 거죠. 진짜 보호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여버리니까 일본이 바로 안 되겠다. 합방으로 가져서 1910년에 합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우리를 분단시켰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재명 씨가. 우리가 식민지 되는 과정에서 일조한 건 맞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정세를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느냐? 이게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깁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만들어주고 황제국가로 만들어주고 우리가요 일본의 청나라대에서 속국이었잖아요. 병자호란 때 깨지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외교권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치겠다고 할 때 청나라의 승인을 받고 오지 않습니까? 병인 양용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조선을 상대로 일본이 외교를 틀려고 할 때 첫 번째로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은 독립국이다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러시아가 돈바스에 있는 2개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 그 후에 민비 세력이 집권하면서 청나라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다시 청일조약 1조로 조선은 독립국이다가 또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으로부터 일본 덕택에 2번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스스로 독립을 확실하기 위해서 독립협회도 만들어지고 독립문도 세우고 대한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계속 개입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이완용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본은 우리를 그렇게 독립시켜주면서 이 청나라에 붙었던 민비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민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놀라갖고 저쪽에 러시아로 붙어버리죠. 아관파천까지 하죠. 그러니까 다시 저쪽에 붙는데
러시아는 지금 계속 남쪽으로 내려올라 그러고 그러면 그건 영국과 미국, 일본이 다 반대하니까 그건 용납을 일본이 안 하려고 그러죠. 그 계속 지금 대한제국 정부가 판단 미스를 한 겁니다. 이완용을 물론이고 그때 그 정도. 그러다가 러일 전쟁에서 이겨버리니까 우리는 계속 판단 미스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먹히는 겁니다. 이거하고 분단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가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가 미국이 일본을 이기는 바람에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독립을 해서 근데 처음에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직접 독립하겠다 그래서 그래 해라. 유엔이 인정해 줬어요. 유엔을 통해서. 그 세우려고 했는데 그 선거를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는 선거에 반대한 게 소련 군정을 받은 북한 지역하고 남한 지역에서는 제주도 4.3 사건으로 반대했잖아요. 남노당이.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게 여순 14연대 있던 공산 세력하고. 근데 지금 4.3 사건하고 여순 사건의 정당성을 자꾸 인정하는 게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이지 않습니까? 희생자에만 주목해서. 대한민국을 거부했다는 건 놓치고. 그렇게 두 개의 여순 사건, 4.3 사건을 겪다가 이쪽에서 분리주의자들이 만들어서 이게 두 개의 공화국이 됐으면 그거와 합병하는 형식으로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침공이 되는. 그게 바로 6.25 전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두 개의 독립을 막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고. 그래서 우린 6.25 전쟁을 당하면서 미국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작전권도 주게 되고 그리고 결사적으로 막아서 우린 지금 생존했고 한미동맹 덕택에 이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분단의 책임을 가스라 테프트 쪽에게 던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국제정치 감각이 있는 겁니까? 뭐 10억인의 대화, 뭐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잘못 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안 읽은 사람입니다.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근데 6.25 전쟁 때 우리가 통일 기회가 왔을 때 중국이 개입해서 막아버렸잖아요. 인민지원군 팽덕회가 이끄는 부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중국은 정전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중국이 우리랑 국교를 트니까 북한이 발끈해서 북한에 있던 중국군 대표부, 유엔 대표부, 판문점 대표부도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중 관계가 단절되는 줄 알았는데 단절을 못 시켰잖아요, 우리가. 북중 간의 우호 조약을 파기시켰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중국은 쫓겨나긴 처지긴 하지만 한반도 문제 자꾸 개입합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정전협정에 의해서 분단된 상태로 있어라 이러는 겁니다. 지금 분단을 자꾸 요구하는 건 중국입니다. 그게 쌍궤 병행 쌍중단입니다. 이걸 이재명 씨는 전혀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고 문재인처럼 남북이 직접 만나서 아까 민스크 협정도 당사자가 직접 만나고 중재자로 힘이 없는 스위스인을 대표로 하는 OSCE가 하니까 깨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제 지금 유엔이 중심이 된 강력한 유엔사 체제를 없애고 뭐 중국하고 주변국들이 뭐 2+2 또는 2+4 회담 형태로 사는 유해세죠.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될 수도 있고 중국, 미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북한이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켜지나요? 바로 싸워버리면? 그때 미국이 개입하려면 중국이 견제할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근데 북한은 핵까지 갖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핵까지는 러시아가 꽝꽝 겁을 주니까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재명 씨의 이게 참 답답한 거야. 문재인 씨도 답답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합병하기 전에 합병하려면은 그 의결권을 가져왔을 만큼 뭐 50% 주식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의결권을 갖죠. 그럼 그 회사를 내가 내 회사에 합병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안 되고 내가 10%만 사면은 그 회사에 투자한 거죠. 나는 그 회사가 잘 돌아가면 이익을 배분받는 거죠. 약간의 주권을 행사하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게 주식 투자처럼 도와주자는 게 문재인, 이재명 라인이에요. 주사파 라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아예 그 북한 지분의 50%를 갖고 오면 그럼 우리한테 합병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배권을 갖는 거고. 지금 문재인은 북한이 자꾸 도와주자는 건 김정은이가 지배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한국이 투자해 주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투자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합병을 하자는 거냐 투자를 하자는 거냐.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한반도가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분단됐다는 저는 엉뚱한 발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민스크 협정 같은 거 맺어서 한반도 통일하자. 통일은 무슨 통일돼? 북한이 먹히는 오히려 여순 사건, 4.3 사건 같은 거 일어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역사관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고 있다는 게 저는 큰 문제라는 걸
이렇게 고발을 드리는 바입니다. 바르게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